뇌졸중 환자를 위한 삼킴 장애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삼킴 장애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 장애란 한자어로 연하란 음식물을 삼키는 것을 말하는데, 삼킴 장애, 일명 연하곤란이란 뇌졸중 등의 원인에 의해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들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을 앓은 환자가 물을 먹을 때 사례가 자주 들거나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음식을 먹을 때 기침이나 목매임이 나타나는 경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물고 있거나 음식이나 침을 한쪽으로 흘리는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삼킴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삼킴 장애가 위험한 이유. 정상인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완전히 내려갑니다. 하지만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인두에 쌓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여 영양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물이나 주스와 같은 액상식품 섭취가 제한되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삼킴 장애 환자의 식사 방법.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의 점도와 형태를 조절해서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연하곤란 식사를 합니다. 삼킴 장애 식사의 단계. 삼킴 장애 식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1, 2,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구강 섭취를 시작하였으나 맑은 음료를 삼킬 수 없는 환자로서 푸딩 정도에 해당하는 음식처럼 입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를 유지하도록 되직하게 조정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2단계. 씹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드실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로서 꿀이나 요플레처럼 빨대로 마실 수는 없으나 입안에서 흩어지면서 약간 흐르는 정도의 점도로 조정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3단계. 부드러운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액체 상태의 식품을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환자로서 토마토 주스의 경우처럼 쉽게 흐르는 정도의 점도를 가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도 조절제 사용. 물처럼 찰랑거리는 액체는 사례가 걸리기 쉬운 데 비해 꿀이나 마요네즈처럼 끈적거리는 액체는 사례가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점도란 액체의 끈적거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점도 조절제는 액체의 점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1단계. 마요네즈나 케첩 정도의 점도를 나타내는 상태로 물 100cc에 점도 조절제 한 포를 탑니다. 2단계. 꿀이나 요플레 정도의 점도를 나타내는 상태로 물 100cc에 점도 조절제 3분의 2포를 탑니다. 3단계. 토마토 주스 등 묽은 액체 정도의 점도를 나타내는 상태로
물 100cc에 점도 조절제 2분의 1포를 탑니다. 점도 조절제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양을 물과 섞어 잘 저어주면서 녹이고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 점도가 완전하게 형성된 다음 환자가 섭취하게 합니다. 삼킴장애 환자의 식사 자세. 의자에 앉은 경우 의자 뒤쪽으로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침대의 머리 부분을 올리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쳐서 90도로 등을 펴고 앉게 하시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옆구리에 베개를 괴어 똑바로 앉힙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자리에 눕지 마시고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식사 시 주의사항. 삼킴장애 환자는 소량씩 여러 번 삼키면서 식사하는데 음식물은 마비가 되지 않은 쪽으로 넣어주고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다음 음식을 드시도록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으깨거나 갈아서 먹으며 물이나 주스 등의 액체는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점도 조절제를 첨가하여 섭취합니다. 한편 환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관 영양. 경관 영양은 삼킴장애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 관을 통해 위 속으로 미음을 공급하여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관 영양 방법.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50cc 주사기, 미음통, 미지근한 온도의 미음과 물, 그리고 드셔야 할 약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약을 준비합니다. 위에서 식도로 음식이 역류하거나 폐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바로 앉게 하시고 누워있는 환자는 상체를 45도 이상 올려줍니다. 주사기로 위 내용물을 흡인하여 소화 정도를 확인한 후 내용물은 다시 넣어줍니다. 이때 내용물이 50cc 이상 나오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0분에서 40분 이상 환자를 앉혀두었다가 식사를 진행합니다. 중력에 의해 천천히 물 50cc를 주입합니다. 경관에 미음을 연결하여 주입합니다. 미음을 모두 주입한 후에는 물 50cc를 주입합니다. 식사나 투약을 마친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경관 영양 시 주의사항. 식사를 준비하거나 경관 영양을 시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감염을 예방합니다. 경관 영양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입을 벌려 튜브가 입안에 말려 있거나 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경관 영양을 시작하기 전에 위 내용물을 흡인해보고 내용물이 50cc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가 덜 된 것으로 간주하여 30분에서 4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식사를 진행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경관 영양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 방법. 흡인 폐렴.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흡인 폐렴은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식사 전에 위 내용물을 흡인하여 소화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체를 45도 이상 높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토. 대부분의 구토는 음식물의 주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생합니다. 환자가 구토를 할 때에는 물이나 음식물을 1시간에 200cc 미만으로 천천히 주입하시고 일시적으로 미음을 희석해서 공급합니다. 설사. 설사는 미음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관리소홀로 세균이 번식하거나 약물과 미음을 혼합하여 주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설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미음의 온도가 낮은 경우, 미음을 실온 또는 따뜻하게 데워서 주입합니다. 빠른 주입 속도가 원인인 경우, 미음을 1시간에 200cc 미만으로 천천히 주입합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세균 번식. 기구는 항상 깨끗이 세척하시고 기구와 영양액을 위생적으로 보관합니다. 약물과 미음을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 약물을 주입하기 전과 후에 20에서 30cc의 물로 관을 세척한 다음 미음을 주입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삼킴장애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